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 어땠어요? 사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상은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연구센터에서 평양의 모습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를 중심으로 몇 사람들이 함께 제작한 영상이에요. 여러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는 어땠나요? 정말 그곳이 서울인지 평양인지 약간 헷갈리지는 않으셨나요? 칠성문 거리 앞에 살구나무가 3, 4km 뻗어 있대요. 우리가 봄철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를 할 때 그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명거리를 비롯해서 여러 거리들의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죠. 여기가 강남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평양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사회의 한 측면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저도 사실은 북한의 모습이 평양의 모습이 그렇게 발전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북한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요. 그 대신 북한의 외곽 지역은 다 돌아봤습니다. 압록강에 하류가 있는 곳, 중국의 단동에서 신의주를 바라보고요. 두만강의 상류 지역인 도문에서 중국의 도문시에서 북한의 남양시를 바라보고 저쪽 두만강의 하류 지역인 러시아의 핫산 그리고 중국의 방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만강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국경의 외곽 지역에 있는 북한의 모습과 평양시의 모습은 완벽하게 달랐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압록강 상류에서 해산이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 아래쪽이거든요. 압록강이 시작되는 지점, 그 해산에서 이제 북한 쪽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해산시는 압록강 상류 끝에 있는 양강도의 주도거든요. 도 소재지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강가 앞에 있는 다 쓰러져 가는 듯한 집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그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편으로 보이는 해산시의 또 새로운 도시들이 반대편 중국 측에서 보면 건물들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모습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의 모습, 등교하면서 무슨 시험이 있는지 공부를 하면서 가는 모습, 아이들과 발랄하게 다니는 모습, 데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북한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함경도 쪽에서 내려와서 서울로 피난 왔던 사람들 중에 북청, 지금 현재는 함경남도인데요. 옛날 함경도 북청에 있던 사람들이 한강에 와서 한강 서울 쪽에 와서 그 물을 길러다가 파는 경우도 있었대요. 북청 물장수라고도 하고, 북청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요즘의 북한은 어떨까요? 자,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구를 했었는데요. 북한의 교육은 1995년 이전의 교육과 이후의 교육으로 이렇게 달리 보아야 된다고 하네요. 1995년 고난의 행군이 있기 전까지 교육을 강조했었고, 고난의 행군이 있었던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학교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의 교육은 굉장히 열악했었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처럼 교육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이 되면서부터 북한은 교육 정책에 변화를 두기 시작합니다. 1999년도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아주 심각할 때죠. 95년도에 시작해서 계속해서 먹을 것이 부족한 경제난이 있었으니까요. 99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말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게 되죠. 201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내에서. 그때 여러 가지 변화를 꾀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가 북한의 의무 교육이 원래는 11년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북한에서는 12년제 의무 교육을 한다라고 지침을 내리게 되고 2013년부터 12년제 의무 교육이 시행이 됩니다. 자,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유치원 높은 반 1년, 그리고 소학교 4년, 소학교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죠. 그리고 중학교가 6년이었습니다. 1년, 4년, 6년이니까 11년이죠. 그런데 유치원 높은 반 1년이라고 하고 소학교를 5년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6년, 그 다음에 중학교를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으로 만들게 돼요. 12년의 의무교육 기간을 만들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조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은 여러 선생님들처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잖아요. 교사 양성은 제 생각에는 교육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교육과 미래가 결정이 되죠. 북한에서는 어떤 분들이 교사가 되고 싶어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에 가고 싶어 할까요? 제가 북한에서 교사를 하시다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약 200분이 좀 넘는다고 해요. 그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 뭐 그것은 아니고요.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이라고 해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뭐 김영직 사범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등 그 중앙대학에 가고 싶은데 성적이나 뭐 여건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 그래도 선생님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교사가 되는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한이든 북한이든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하고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학에 원하면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전체 대학교의 숫자가 적고 대학생의 숫자가 적은데 그 중에서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체제가 달라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접 교사로 활동할 수는 없지만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과목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하니까 북한에서의 담임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한의 교육은 우리와 뭐 대부분 유사한 것 같은데요. 담임 제도는 특별히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학교 1학년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이 담임 선생님이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졸업할 때까지 담임 선생님으로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선생님이 되면 지금은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로 중고등학교 대한민국으로 치면 나눠졌지만 이 경우에도 담임 선생님이 한 번 정해지면 졸업할 때까지 간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랑 잘 맞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면 어떨까? 이런 제가 의문을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그 북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래요. 선생님, 우리
담임은 어머니,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부모님과 똑같아요. 만약에 교수님이 부모님이 조금 성격이 이렇게 엄격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년 되면 부모님을 바꾸시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 자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생을 가는 것처럼 북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이렇게 부모, 자식의 관계와 굉장히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읽었던 것 중에 북한 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머니로서의 교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어머니로서의 표현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런 담임 제도가 오히려 더 맞을까? 아니면 대한민국과 같은 담임 제도가 더 맞을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체제이지만 비슷한 점은 있구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한 번 맡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마음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평양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갈 때 저 혼자만 안 갈 거고요. 반드시 저는 제 학생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대학생들, 20대 초반에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아이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북한의 대학생들과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주고 싶어요. 제가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되거든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비교사들 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들끼리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해협력, 국가연합, 통일한국으로 가기 전에 통일의 과정은 길게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학교에서 전근을 가서 청진시로 가서 어느 중학교에 수남중학교에서 수남 초급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리고 간다. 자, 그렇게 하려면 미리 교사들끼리 서로 공유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서로 많은 교류 협력이 있을 때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쳐서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때는 한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고구려 역사를 전공하면 어떨까요? 북에 있는 아이들 중에 통일신라가 궁금하면 남한에 있는 대학교에 와서 공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한 가지를 주고 한 가지를 받고 서로가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겠죠. 경제인들은 어떻게 같이 노력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까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우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교육적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남과 북의 교사가 함께 도움을 줄 때, 그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대한민국 땅에서 가다가 이것이 부족해서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편다면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서 단군 왕릉도 보고 대동강변에서 산책도 하고 그런 수학여행은 어떨까요? 설악산에서 하룻밤을 자고 금강산에서 또 하룻밤을 자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여행은 어떨까요? 제주도 한라산, 저쪽 북한에 있는 백두산에 가서 서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가 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선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구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족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마음은 어떻게 통하나요? 만나야 됩니다.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죠. 남과 북 사람이
남과 북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평양의 모습과 서울의 모습 중 비슷한 것을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차이를 서로 존중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 수학이든 영어든 과학이든 사회든 역사든 관계없이 어느 과목을 가르치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통일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 못하는 곳,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곳, 평양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 참으로 많겠지만 우리는 비슷하구나.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함께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평양과 서울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